일할 곳이 없어서 그냥 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일할 곳이 없어서인지 일과 노동력의 미스매치로 인한 그런 문제인지 하여튼 청년들이 가장 역대 최대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자지 않는 그냥 쉬겠다는 인구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최다로 늘었습니다. 50만 명이 일하고 싶지 않다. 지난 1년 사이에 그냥 쉬는 청년들이 25% 이상 늘었다는 게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쉰다는 거죠. 왜 이럴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의 눈높이하고 그게 맞는 일자리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1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예 노동 자체를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구하고자 하는 업종의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 악화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줄어든 요인도 있고 두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인구 15세에서 29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에서 그냥 쉬었음. 실업자 아닙니다. 그냥 나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 안 할 거야, 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율이 44만 명. 원래는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 체감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실업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 전체를 갖고 체감 실업률을 조사해 보면 16%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2024년 내내 연도를 볼 것 같으면 46만 명까지 어떤 일도 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수가 15세에서 29세, 15세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이니까 또 빼거든요. 일을 해야 될 사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해야 될 사람에 일하지 않는 자발적 구직 포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45만 명 안팎이 있다. 매년 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원인은 뭘까?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임금 수준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 나는 그러면 일 안 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자리는 대개 인턴 사원을 원하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그냥 뭐 노골적으로 기업 이름을 얘기를 하면 SK 다니다가 삼성에 오거나 현대자동차를 다니다가 포스코를 가거나 이런 이직자는 거의 없죠. 대개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업계에서 2, 3년 경험을 쌓는 걸 대기업이 원하는데 그런 자리는 처음 구직을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도 못 주고 처음 구직하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근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죠. 왜? 처음이니까 그런 회사들도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임금과 많은 휴가를 줄 수 없죠. 그 길을 안 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만 갖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고용 구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복지가 보장되고 고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대기업도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원천 기술을 갖고 반도체를 만들거나 원천 기술을 갖고 특별한 석유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소수고요. 대부분 조립이나 제조 판매 쪽에 많은 것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조립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최종 역할은 지금은 아마 대부분 모듈화가 돼서 현대모비스나 다른 회사에서 그 모듈을 갖고 오죠. 차체하고 도색하고 그다음에 판매와 금융 쪽에서 현대자동차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리스로 차를 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나머지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만든다. 브레이크를 만드는 1차 밴드가 있고 그 1차 밴드에서는 다시 2차 하청을 주고 그래서 점점점 내려가는데 그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노동 강도는 세지고 급여 수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노조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그 복지 혜택이나 급여 체계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그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32시간, 주 4일제, 그 다음에 뭐 워라밸을 얘기를 하죠. 그 워라밸의 바탕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피라미드 구조의 맨 아래쪽에 깔려있는 하청업체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계속해서 근로조건만 더 개선을 원한다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가장 밑바닥을 하지 않으면 2, 3년 경험이 없으면 그 위에 경력직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바탕이 없이 대기업이 살아갈 수도 없는데 중소기업이 적정한 이윤이 남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거는 저도 젊은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상황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번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도 있고 조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힘들어 해요. 근데 그 회사의 근무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다닐 때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들이 인턴할 때, 저희들이 레지던트를 할 때, 저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5년을 하는 동안에 집에 간 날이 며칠 없습니다. 피부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간 날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병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노동 강도를 이용하게 세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전공의생들이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까지 다 배려를 해서 직장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반대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정신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좀 헝그리 정신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어도 견디는 그 내공이 좀 생겨야 된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가정에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쉴 때 보면 그냥 쉬는 게 아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울한 청년들을 볼 것 같으면 일단 SNS에서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비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인스타에 올리는 걸 보면 그렇게 뭐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그걸 올리면 늘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다음에 저는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보면 젊은 여성들이 18홀 도는 동안에 옷을 3번, 4번 갈아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근데 캐디들 얘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늘집 가거나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온다는 거예요. 18을 도는 동안에 서너 번 라운딩을 한 것처럼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스타에 올라가겠죠. 이제 그걸 보면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이 보면 비교가 되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드문 일이 일반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뭔가 하는 그런 고립감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살이라는 것이 부모의 영향 하에서 보호받는 시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빨리 깨우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울한 청년들이 많고 우울증이 훨씬 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는 이제 통계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강해질 필요가 있다. 정신적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만 돌려버릴 것 같으면 해결할 방법이 참 없습니다. 사회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죠. 그게 유토피아가 되겠지만 결국은 살아서 생활하고 생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한테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 나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방송할 이유가 없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낙오자가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본인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방법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